안녕하세요. 서울수면위원회 홍일희 원장입니다. 태어나서 1세까지는 코로만 숨을 쉽니다. 젖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일상에서 가끔 찬 공기를 쐬거나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만성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거나 혹은 잠을 자면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는 냄새를 맡는 감각기관이기도 합니다만 숨을 쉬는 통로입니다. 점액이 점막을 덮고 있으면서 섬모 운동을 통해 공기를 정화시키는 필터 기능을 하고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기도로 넘어가게 합니다. 또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공기의 습도 조절입니다. 아무리 건조한 공기라도 코를 통하면 적절한 습도로 조절되어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하 12도, 30% 습도의 공기도 코를 통과하면 25도에 90% 습도를 갖는 공기로 조절되어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코에서 생성되는 콧물이 하루 1000cc에서 1500cc 정도 됩니다. 이것이 코 뒤로 흘러들어가 자연스럽게 목 점막을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속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거나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은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 호흡장애가 있는 사람 등입니다. 코에 문제가 있어 입으로 숨 쉬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통 비중격망곡증 혹은 비후성 비염 또는 물혹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나 축농증 등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나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어 있을 때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코로 숨을 쉬다가 코의 공기 저항이 정상의 2배에서 3배에 도달하게 되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는 어린아이의 경우가 많으며 코에 이상이 없는데 감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입으로 숨을 쉰 후에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경로도 짧고 저항이 적기 때문에 쉽게 구강호흡이 유지되고 습관화됩니다. 호흡장애가 원인이 되어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호흡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이는 경우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빠르게 하기 위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서 숨차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나 등산할 때 정상 근처에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기 위해 숨을 입으로 쉬는 것입니다. 코골이 무호흡증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구강호흡 시 어떤 증상이 동반되나요? 구강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낮아지면서 비강의 분비세포에서 점액의 분비가 많아져 목 뒤로 넘어가는 콧물이 찐득거려져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목 뒤로 코가 넘어가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코에서 먼지나 균을 걸러주지 못해 방어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 비강 분비물이 많아지면서 미생물 성장이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감기에 잘 걸리게 됩니다. 구강호흡 시 입안을 포함하여 기도 점막이 마르게 되고 찬 공기가 바로 유입이 되어 기관지가 좁아지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자주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구강호흡을 하면 누웠을 때 혀가 뒤로 처지게 되어 기도가 더욱 좁아져 코골이 무호흡증이 증가하고 좁아진 기도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면서 위산 역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숨 쉬는데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뇌가 자주 깨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낮에 졸린 증상이 나타나는 상기도 저항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장기적으로 구강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981년 하버드 등이 인위적으로 장기간 원숭이의 코를 막는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긴 얼굴, 부정교합, 상악의 미발달 및 돌출되고 낮아진 아래턱,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구강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 근육의 변화가 골격과 치아의 변화를 일으킨 결과가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구강호흡을 하면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편도 및 아데노이드가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도는 좁아지고 지속된 구강호흡이 얼굴 골격을 변화시켜 입을 벌리고 있고 얼굴 모양이 좌우가 좁아지면서 길어지고 아래턱이 작아지는 아데노이드형의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아간면 구조가 형성되어 성인기에 수면호흡장애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구강호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장기 아이들의 구강호흡에 대해 크리스찬 길레메노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코가 막히는 아이는 비록 호전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것이 얼굴 골격 형성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코 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수면호흡장애 유무를 혹은 심한 정도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코에 문제가 없고 수면호흡장애가 없는 경우는 습관화된 구강호흡을 교정하기 위해 턱근이나 반창고 등을 이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강호흡이 지속되면 적극적인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른의 경우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기저질환이 되고 아이의 경우는 얼굴 모양이 바뀌어 치명적인 결과가 성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